주간 구근 소식입니다. 오늘은 짧게 두 가지 전달해 볼게요. 우선 첫 번째로 구근 판매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태강식물원에서 10월 14일로 튤립 구근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판매가 개시됐기 때문에 양재동 꽃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, 여의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태강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에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고요. 제가 구매를 해보니 58,000원이었는데도 택배비 3,000원이 부담된 걸로 보아서 이 택배비 무료 조건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. 튤립 가격은 작년 그다음에 그 전년과 동일한 5개의 3,000원 선이고요. 품종 간의 차이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. 물류비가 올라서 다른 종묘사에서는 다 가격을 올렸었는데 유일하게 태강식물원만 작년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어요. 개당 600원 선인데 얼리버드를 하지 않은 다른 종묘사의 현재 가격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품종이 있었다면 이 태강식물원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독 구근 품질에 관해서 컴플레인이 많았었어요. 구독자분들 중에서 구근이 상태가 안 좋다, 곰팡이가 잘 생긴다,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유일하게 컴플레인이 없었던 종묘사가 이 태강식물원이에요. 구독자분들이 다 태강식물원의 구근에 있어서는 구근도 크고 그 다음에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구근 상태가 너무 좋다, 이렇게 극찬을 하셨고, 올해도 태강식물원에서 구근을 구입하신 분들이 구근이 크고 정말 좋다 라고 또 동일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정말 확실한 정말 좋은 구근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태강식물원에서 구근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 태강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종묘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요. 이 오프라인 매장을 굳이 가는 메리트가 있는 품목이 있어요. 그게 라넌큘러스입니다. 이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 구근이 단일 사이즈가 아니고 거기에 문어다리, 오징어다리처럼 여러 개의 궤경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구근인데요. 이 달려있는 궤경이 많고 굵을수록 라넌큘러스의 싹이 크고 많이 나고 그리고 꽃도 많이 핍니다. 그래서 이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 운송 과정 중에 이 다리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 있어서 그 구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식물이에요. 그래서 이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는 직접 매장에 가서 골라서 사시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라넌큘러스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태강식물원에 직접 가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태강식물원 같은 경우는 양재동 꽃시장 나동에 있고요. 양재동 꽃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주차비 같은 경우는 10분에 500원이고요. 어느 한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주차권을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5만 원 이상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면 차를 가지고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직접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. 주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 평일에 차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구근들 우리가 지금 심었거나 심으려고 하는데 얘네들 어느 정도 자란 게 정상이고 또 어느 상태가 비정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근 식물마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튤립과 히아신스, 수선화 같은 경우는 구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심은 분들 중에는 작년 구근을 심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이 구근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가 난 것도 정상, 안 난 것도 정상입니다. 노지 같은 경우는 지온이 땅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뿌리가 났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온도가 떨어져야 뿌리가 나기 때문에 그 개 중에는 또 뿌리가 안 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실내 가드닝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높으면 이들 구근이 뿌리가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. 아직은 뿌리가 무조건 나는 온도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일러요. 밤 온도가 한 10도까지는 확실히 내려가 줘야 그때쯤 되면 심자마자 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.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뿌리가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으니 구근이 물러서 썩지
춥지만 않게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구근은 통풍이 안 되고 그리고 낮에 온도가 너무 높고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구근이 물러서 썩을 수도 있으니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샤프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심자마자 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뿌리가 안 났다 하면 구근을 파서 상태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뿌리가 났는지 뿌리가 안 났다면 그 구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. 뿌리가 잘 났다면 구근에 싹이 나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뿌리는 났는데도 불구하고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구근이 또 물러서 썩기도 합니다. 그래서 구근의 일부가 물러서 썩었다 하면 이 경우에는 그 물러서 썩은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뭐 칼 같은 걸로 물리적으로 도려낼 필요는 없고 아마 수압이 센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내면 저절로 물러서 썩은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흙에 심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렇게 되면 남은 정상적인 부분에서 뿌리가 잘 나고 또 싹이 다시 나서 꽃이 예쁘게 필 수가 있어요. 프리지아와 아네모네와 라눈큘러스 같은 경우는 심었는데 뿌리가 안 났다 하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환경마다 만약에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았다 하면 뿌리가 안 났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이 라눈큘러스와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심은 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뿌리도 났고 싹도 났다라고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아네모네와 라눈큘러스도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쯤이면 뿌리는 나고 싹도 조금은 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라눈큘러스와 아네모네 같은 경우는 뿌리는 나도 싹이 또 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뿌리만 잘 났다면 싹이 조금 늦은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.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싹이 안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싹은 났는데 다른 식물과 달리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빈약하게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품종마다 잎이 나는 정도가 다 달라요. 그리고 속도도 다 다릅니다. 잎이 너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구근 유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. 지금 우리가 이 구근을 심고 키우고 하는 이 과정이 작년보다는 굉장히 한 달, 두 달 정도 빨라졌어요. 왜냐하면 작년보다 더 빠른 시기에 구근들이 수입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은 11월 이후에 구근들을 사서 심다가 보니 온도가 낮다 보니 물을 주면 물마름이 좀 느렸어요. 그래서 구근을 한번 심으면 한 달 동안은 물을 안 줘도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는데 그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고지고대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은 낮에 굉장히 덥기도 한 가을, 10월 초반의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지금 구근 심은 분들 심은 지 한 달 안 됐다고 물 안 주지 마시고 흙에 물이 있어야 뿌리가 잘 나니 만약에 한 달이 안 됐고 심지어는 일주일이 안 됐는데도 흙이 너무 가벼워졌다, 물이 없어졌다 하시면 바로바로 물시중을 줘서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작년보다 우리가 빨리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네모네랑 라눈큘러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싹이 났잖아요.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꽃이 질 때까지 신경 써야 될 점이 한계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일단은 햇빛을 최대한 잘 보여주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만약에 빛이 부족한 환경 같은 경우는 보조 광원으로 식물등을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식물등 이용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그 시간 동안 이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온도예요. 왜냐하면 아네모네와 라눈큘러스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봐야 그걸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그 양분으로 꽃을 키우는 식물이잖아요. 그래서 햇빛을 많이 못 보면 꽃을 못 피울 수도 있는 식물인데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잎에 생기는 병이에요. 이 잎에 생기는 병이 뭐냐면 흰가루병이라고 하는 곰팡이병입니다. 아네모네와 라눈큘러스만 이 구근식물 중에서 유일하게 흰가루병이 생기는 구근식물인데요. 이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습도가 높고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할 때 생기는 병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낮에는 햇빛 보여준다고 창가 가까운 곳에 아네모네랑 라눈큘러스를 뒀다가 만약에 밤에 그 자리에 그대로 뒀을 때 단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창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서
같이 덩달아 온도가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밤의 온도가 낮의 온도에 비해서 한 10도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계속되고, 그리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잎에 흰가루병이 생기면서 잎의 광합성이 잘 안 되고, 그로 인해서 식물이 죽지는 않은데 꽃이 부실하게 피거나 아예 안 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아네모네아 라눈큘러스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온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렇다고 밤에 너무 따뜻한 곳에다가 놓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휴면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 20도 이하의 온도를 가진 곳에다가 밤에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밤 온도가 10도에서 한 20도 사이로 유지되는 공간에다가 라눈큘러스와 아네모네를 두신다면 흰가루병 없이 예쁘게 꽃을 잘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만약에 흰가루병이 생겼다 하면 이 흰가루병이 안 나아요. 제가 뭐 우유도 써보고 마요네즈도 써봤는데 그런 게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흰가루병이 생겼다면 다른 잎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기에 흰가루병이 생긴 이파리를 잘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구근식물 무사히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어젯밤에 산 구근이 내일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. 튤립 구근이 도착하면 왕초보분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, 튤립 심을 예정이었던 분들은 제가 근시일 내에 올릴 테니 이 영상 보고 구근 심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